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모패 11회차 결과 1등이 총 20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 무승부가 단 한 경기도 나오지 않았고 국내 배당 기준으로 역배 결과가 단 3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해서 공유 드렸던 최종픽과 객원 최종픽 각각 10경기, 11경기 적중을 했고 제가 단통 무승부를 잡았던 경기만 객원 최종픽과 합치면 2등에 적중할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결과에 대해서 오늘 경기별로 간략하게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지난 최종픽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 축구토토 승무패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가 주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밤 9시 50분까지는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12회차의 경기들은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와 9회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로파 16강 1차전 경기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1차전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로 이루어졌던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에서 4등, 9회차에서 4등을 하면서 22만원과 10만원을 받았었는데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의 경우 영상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배당으로만 분석을 해서 최종픽을 만들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찍지 않아서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구매한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렸었죠. 운이 좋게도 2회차 연속으로 등수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2등부터 4등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적중을 하셨었는데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에서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만 공유를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적으로만 분석을 해서 최종픽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까지 배당 변화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최종픽 영상을 올려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는 최종픽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수요일 저녁 6시 안으로 커뮤니티에 최종픽 이미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의 경우는 다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석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트맨 토토에서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말을 듣고 야심차게 배팅맨의 너 하나만 바라봐 컨텐츠로 과연 한 경기만 구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토사장 공지사항에 지정된 경기에 하나여 한 경기가 구매 가능하다. 지정된 경기라는 말이 굉장히 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금요일부터 발매가 시작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리그 경기만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하게 해놨었고 토요일에 성남대 수원삼성 성남의 패에 10,000원을 걸었으나 리그 3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던 성남이 갑자기 2골을 쳐놓고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0,000원 손실을 기록했고 일요일에 전북대 울산 전북에 승에 10,000원을 걸었으나 경기 내내 전북이 울산한테 잽을 날리다가 울산의 레오나르도 선수에게 한 방에 0대1로 쓰러지는 개같은 경기 결과들이 나오면서 총 2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전북이 대구 원정에서 비기고 홈에서 포항한테 0대1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홈에서 패배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주말 내내 한 경기 구매에 도전했던 K리그 경기들을 보면서 와, 내가 미쳤지. 하는 탄식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래, 한 경기 구매 처음 시작하는 게 프로토 19회차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주말 K리그 경기들로만 한 경기 구매 가능하게 했겠지. 자, 그러면 프로토 20회차에 한 경기 구매 어떤 경기가 있을까 하고 쭉 살펴봤는데 한 경기도 없습니다. 해외 축구는 아예 한 경기 구매에 넣지 않더라고요. 야, 정말 토사장 이 새끼 진짜 인정사정 없이 돈 긁어 모으는 데는 재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한 달 동안 한 경기 구매 도전해 보기로 한 거니까 한 경기 구매 대상 경기가 뜰 때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구매한 경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 정도고 다시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리즈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사실 레스터 시티의 메디슨 선수와 제이미 바디 선수가 주중 번니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리즈는 제시 마치 감독이 새로 왔다고 하긴 하지만 바로 감독 교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도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단통 승리를 선택하셨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보는 내내 제이미 바디 선수의 바디를 200번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메디슨 선수가 갑작스럽게 출전하지 못하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레스터 시티 경기가 안 풀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리즈의 패배를 해도 할 말이 없던 경기였지만 제이미 바디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5분 뒤에 하비 반스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번부터 부러지는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똥꼬털까지 쭈뼛쭈뼛하게 개쫄리게 만들었던 레스터시티 단통승 적중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에서 부러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픽 영상에서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픽 공유를 드렸었던 경기였죠. 기본적인 경기력이라면 비아레알의 승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번 연속으로 오사수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그 당시 맞대결에서 골을 기록했던 비아레알의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오사수나의 자살골이었다라는 점을 볼 때 상성적인 측면에서 비아레알이 오사수나에게 밀린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34골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고작 1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 쓰레기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면 비아레알의 승리가 맞지만 저는 이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고 오사수나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선택을 했고 오사수나의 치미아빌라 선수의 헤딩골로 오사수나가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3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과 최근 경기력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주전 수비들의 결장으로 인해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의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아스톤 빌라한테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패턴적으로도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인데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3연승까지 기록하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스톤 빌라가 현재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제는 홈팬들 앞에서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사우스햄튼이 3월 3일 웨스트햄과의 FA컵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4대 0으로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골을 기록을 하면서 사우스햄튼 멘탈을 털어버린 경기였습니다. 아스톤 빌라 승 투표율이 가장 낮았지만 저의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간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4번 경기 번리 대 첼시. 자, 뭐 이 경기의 경우는 저와 객원 최종 픽 둘 다 동일하게 번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주중에 번리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를 보고 번리 이 새끼들은 공격력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나마 대갈박 공격이 좋은 주전 수비수 벤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제공권 능력도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경기 결과는 첼시의 풀리시치, 카이 하베르츠의 멀티골, 리스 제임스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0대 4로 번리가 대패를 기록을 하면서 번리의 단통패 적중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이었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었던 경기였는데 저의 경우는 뉴캐슬이 지난 브랜드퍼의 경기에서 0대 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상대팀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브라이턴과 상대 전적이 1승 5무 4패를 기록 중인데 뉴캐슬 승의 투표율이 51%라는 건 현재 뉴캐슬의 부상 선수들을 생각해 볼 때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브라이턴 역시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는 개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데 이 경기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최근 뉴캐슬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2골 중에서 한 골은 좀 원래 안 들어갔어야 딱 1대1 무승부로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첫 번째 골이 뉴캐슬의 제이콥 머피 선수가 단독 드리블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아서 살짝 로빙 슛을 했는데 그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와서 골이 안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 튀어나온 공을 라이언 프레이저 선수가 집어쳐 넣으면서 골을 기록을 했죠. 뭔가 운명을 거스른 느낌이 있어서 뉴캐슬의 다음 경기는 꼭 패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3회차 승무패에 뉴캐슬은 없더라고요. 어느 팀과 경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승부 운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단통 무승부로 틀린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은 승무 투픽이었기 때문에 적중을 하셨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노리치 대 브랜드퍼.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리치는 말 그대로 뭔가 경기력이 바뀔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브랜드퍼의 경우는 승리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반 토네이 선수와 에릭슨 선수의 복귀가 팀 전력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고 이번 상대가 노리치 시티라면 원정에서 5경기 연패와 9경기째 승리가 없는 브랜드퍼가 승리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리치 시티의 단통패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노리치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홈팀 응원바를 받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FA컵 경기로 인한 체력 저하로 인해 승리는 어렵다고 보이고 브랜드퍼가 잔류를 위해서 원정에서 무승부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노리치 시티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리치가 1대3으로 패배를 했고 역시 브랜드퍼는 코너킥에서 에릭센 선수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이반 토네이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은 노리치 시티의 수비 진영 안에서 노리치 시티의 날카로운 브랜드포 선수 대가리를 저격하는 사커킥으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줬죠. 세 번째 골 역시 노리치 시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쓸데없는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필드골 한 골과 페널티킥 두 골로 이반 토네이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푸키 선수가 종료 직전 한 골을 기록을 했지만 뭐 이미 늦었죠. 노리치 시티의 패배 적중을 했습니다. 7번 경기 울버햄튼 대 크리스탈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에서 이 경기가 제일 예상할 수 없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최종 픽과 객원 최종 픽을 종합해 볼 때 2등까지는 가능했지만 이 경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였는데 일단 울버햄튼이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엿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울버햄튼의 파비오 실바가 개처럼 뛰어다니기만 하지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울버햄튼 감독도 느꼈는지 이번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좋았는데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투입은 사실 이번 경기만큼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후반전 30분도 안 남기고 투입을 시키던데 히메네즈 선수의 뭔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중에 스토크 시티와 컵 경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울버햄튼에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크리스탈의 승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 경기를 울버햄튼이 0대 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완벽하게 틀려버렸던 경기로 저와 객원 최종 픽 모두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8번 경기 에스파뇰 대 헤타페. 자, 이 경기 다른 분들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지만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원정팀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과 또한 에스파뇰이 최근 홈에서 바르셀로나와 세비야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이변들을 보여주면서 홈 깡패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경기 에스파뇰이 적어도 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헤타페의 주전 수비수 수아레즈 선수와 쿠엔카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고 중원 자원인 엘레나 선수도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단통 승을 생각하지만 헤타페의 위널 선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쳐서 에스파뇰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 투픽을 선택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파뇰이 2대0 승리를 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은 에스파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셨는데 그 이후로는 헤타페도 4경기 연속으로 득점에는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셨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특성상 높은 투표율에서 이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 때 투표율 1위부터 5위까지 경기 리스트를 봤을 때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는 그나마 뽑자면 발렌시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발렌시아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력이 과연 축구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이고, 그라나다가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 비아레알과 연이어 만나면서 연패를 기록하다가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전반 33분 만에 퇴장을 당했지만 수적 열세에도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을 볼 때 마음먹고 지키면 지킬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3경기 연패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무승부로 한 번쯤 연패를 끊어갈 타이밍이지 않나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그래서 이 경기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다가 투표율 1위부터 5위까지 한 경기는 부러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단통 무승부로 꺾었던 경기였는데 발렌시아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저는 틀린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발렌시아의 단통승을 선택하시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았던 경기였죠. 소시에다가 마요르카 원정 경기를 3월 3일에 치렀기 때문에 푹 휴식을 취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을 가서 이변을 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를 돌린다고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객원 최종 픽 또한 저와 생각이 동일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를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경기 결과는 4대1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 선수의 중거리 원더골 기가 막혔고, 야, 어디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거 싸가지 없이 형님 보시는데 원더골을 날려 하면서 모드리치 선수가 바로 3분 뒤에 또 중거리 원더골을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거 골 장면 안 보신 분들은 새거 팬티 하나 옆에다 갖다 놓고 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려버립니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단통승 적중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카디스 대 라요. 자,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은 쓰레기지만 한 팀을 택하자면 라요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카디스는 홈 쓰레기, 라요는 원정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홈에서 1승도 없는 카디스가 원정 쓰레기 라요를 상대로 1승은 해볼 만한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디스가 3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디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카디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객원 최종 픽은 순위 전력 맞대결 전적이 라요가 앞선다라는 점을 볼 때 라요 승리로 생각이 들지만 베티스와의 컵 경기를 치르고 이틀 만에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로 무승부를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카디스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셨던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 와퍼드 대 아스날. 자, 와퍼드가 지난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해냈지만 원정 경기였고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와퍼드의 홈 경기 기록을 보면 홈에서 실점이 원정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을 볼 때 홈팬들 앞에서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개 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스날의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만 가져온다면 현재 4위인 맹구 새끼들을 밀어내고 사스날의 별명에 맞는 4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와포드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와포드가 마지막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열심히 따라오긴 했지만 2대 3으로 아스날이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죠. 셀타비고의 승리에 투표율이 70% 가까이 몰리고 있지만 최근 마요르카가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4경기째 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최근 경기 내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안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셀타비고와의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셀타비고 기준 1승 4무 5패를 기록할 정도로 마요르카의 상성적으로 셀타비고가 뒤지고 있다는 점이 보이는데 셀타비고 승에 70% 가까이 몰린다는 점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 3일에 소시에다와 경기를 치룬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셀타비고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무승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셀타비고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객원 최종 픽에서는 홈에서 발렌시아에 이어 소시에다드에게서도 이어서 패배를 한 마요르카의 흐름이 좋지 않고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로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셨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 셀타비고가 4대 3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나는 걸로 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셀타비고가 한 골 넣으면 마요르카가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으면 또 한 골 넣고 팽팽한 접전 끝에 3대 3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후반 97분 로즈 타임을 오지게 준 결과 97분에 아스파스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4대 3으로 개똥줄승을 셀타비고가 기록을 했다는 점을 볼 때 무승부를 바쳐야 된다는 분석은 정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 자, 베티스의 중원 자원인 카날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AT 마드리드는 주전 수비수 에르모소 사비치 선수가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티스의 화력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AT 마드리드가 상성상 베티스에 비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승까지 보기에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T 마드리드의 최근 수비력과 수비 자원의 결장을 생각해 볼 때 AT 마드리드가 골을 넣으면 베티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인데 현재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폴더수가 없어서 베티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가고 싶지만 과감하게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객원 최종 픽의 경우는 AT 마드리드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리그 4위로 올라가 챔스 진출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승리 동기부여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베티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하시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확실히 베티스가 경기는 주도했다라고 보였지만 역시나 AT 마드리드의 골 결정력에 무너진 경기였다라고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등수에 적중하신 분들이 많던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2등 적중 금액이 44만 원밖에 안 될 정도로 좀 힘이 많이 빠지는 회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회차의 경우는 멤버십 전용 최종픽만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주말 경기 분석 영상으로 주중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